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2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강타가 약간의 슬럼프였어요. 추석 전후로 해서 좀 슬럼프였는데 저 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받았다고. 네, 아들하고 뭐가 있었는데 제 집안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들이 원하는 걸 좀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느낌상 그것 때문에 죄를 받은 것 같아. 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니만큼 내용을 떠나서 좀 제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추석 전후로 해서. 그래서 되게 좀 미안하고 개인적으로 아들한테. 예, 아들이 지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를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좀 내가 뭘 좀 안 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죄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애비로서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제가 문자도 좀 보내고, 아들한테 이제, 제가 좀 미안하다. 내 입장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면서 좀 문자도 좀 보내고 그랬더니만 지난주 경마 때 이제 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경마도 좀 돼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비의 노릇을 못하다 보니까 죄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인생사 살면서 잘 될 때는 곧 안 될 것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안 될 때는 너무 낙담하지 마라. 곧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슬럼프든 뭐든 안 될 때가 옵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안 온다. 그건 개뼈땅 같은 소리고, 그거는 무식하게 이럴 때 오는 아주 그냥, 천방지축 같은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안 하면 좋고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렇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길 때 대차게 이기면 되니까 어찌됐든 11월이나 12월 달에 한참 경마할 때 그런 슬럼프가 왔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중간에 뭐라고 변명도 못하고. 근데 잘 됐어요. 이렇게 일찍 온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슬럼프가 올 것 같으면 아예 빨리 온 게 저한테는 아주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했고 또 어차피 올 거라면 일찍 온 게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잘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 겁니다.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실력은 제가 최고라고 늘 저 자신이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강타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 나라에서는 최고의 실력자이자 배팅가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아직도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제 팬들이 대부분이 배팅을 못하고 지고 이런 걸 갖고서 애들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배팅을 제 마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걸 결정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천방지축 따라만 하다가 졌어. 그리고 마음은 좋은데 조합이 안 돼서 졌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세상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입에다가 잘 살라고 밥 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가 여러분들이 입에다 밥을 먹여주나요? 안 먹여준다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축만 맞춰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뒤는 다 할게 축만 맞춰줘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하루에 2경주만 맞춰줘봐 정확하게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경마가 어렵다는 것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자기 돈을 깨지는 거야. 제 돈이 잃어요? 여러분들 잃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 늘 정신 차리고 항상 내 책임이 수반된다는 걸 갖고서 배팅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지 말라고. 그런 거 없으면 배팅하지 말라고. 배팅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제 팬이 다 한 명도 없어도 좋아. 하지 말아요. 왜 남을 원망을 해? 자기가 배팅을 해놓고. 그건 아니지. 이기면 여러분들이 이긴 거야.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예상을 해서 이기면 내가 잘했다고 광고를 하지만 여러분들 속으로는 물론 네가 날 좀 도와줬지만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못해서 진 거야.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넣고 살아셔야 돼. 경마를 하시는 분이 뭐 애들도 아니고 찌질거리고 지면은 누구 나 원망이나 해야 되고 안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면 그걸 그 말뜻을 제가 면피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야. 제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지. 자, 다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요경마가 끝났더니 너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반대로 그분한테 그래요. 난 예상 잘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난 예상 잘했다. OS 포츠를 잡아주고 다 잡아줬어. 후착이 안 맞았어 물론. 그렇지만 그 예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매번 맞아요. 그렇게 999가 매번 맞으면 내가 벼락부자가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OS 포츠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라고 그러고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안 됐어. 999가 터졌어. 반성을 하잖아. 톱번 스타일을 잘못 본 건 제 잘못이다. 조경은 괜찮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뺐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야겠다. 반대로 문자가 또 날라왔어. 피아노 쳐서 난 맞췄어요. 아니 복병은 대가리가 날라오길래 난 피아노 쳐서 좀 맞췄어요. 축하드린다고. 누가 바보입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 부산 1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의 전반적인 편성은 안정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안정 쪽이 많은 것 같고, 또 제주 경마는 은근히 또 배당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경주도 있고, 또 안정적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적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을이잖아요. 총거마비의 계절. 그렇기 때문에 다적쪽으로 못 가면 안 돼. 그래서 다적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4번 별무리예요. 4번 별무리를 놓고 때릴 거예요. 왜 놓고 때리지? 야, 이상한데? 별 볼 일 없는데. 왜 이놈을 놓고 때리냐? 첫 번째.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고, 현재 갖고 있는 선행력이 가장 우수하고, 또 이번 경기를 대비한 훈련도 괜찮았고, 또 선행을 가려고 김동영이를 태워놓은 거예요. 김동영이는 뭐 요즘 핫바지 짓을 하니까 52승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말 타는 거 보면은 뭐 영 아니고. 자, 어쨌든 뭐 4번 별무리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선행을 가면 충분히 입사고집도 가능하고 또 상태도 좋기 때문에 4번 별무리는 이 편성에서 놓고 때리는 말이다. 후착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뭐 4번 샤프인도 있고 3번 영출격도 있고 9번 카린장 같은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서 4번 별무리를 놓고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번 별무리를 제일 좋게 봅니다. 자, 다음 부산 2경주입니다. 일단은 이 6번 지봉블루가 1억 3,500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신마죠. 요 마필이 이제 어느 정도로 띄워줄 수 있을지 여부와 당일 현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괜찮았어요. 마필값을 하겠구나. 잠재력이 있구나. 주행도 안정적이고 파워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뛰면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2차권 내에는 오지 않겠느냐. 또 잠재력이 있으니까 또 선전을 하지 않겠느냐. 매니 피해자만으로서 1억 3,500만원. 자, 이 6번 지봉번호는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다.
1번 위닝스토리도 상태가 좋고 9번 유성 타이거도 상태가 좋은데 1번 위닝스토리는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을 치르고 결승선, 지난번 경주 때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마치 이상을 일으켰고 반대로 9번 유성 타이거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족반 탄력을 보여줬으니까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6번, 9번 단방으로 때려야 되는, 그래야만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산 2경주. 다음은 부산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대가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갈 수 있는 말은 1번 하늘의 질주, 2번 끝판 부스터, 3번 폭풍 거탑, 4번 미스 윗 명은 4두가 갈 수 있는 전력들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머리를 잡고 때릴 것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충만 선정이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중 여부가 가름이 될 수 있다. 사실상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주이고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4두 중에서는 할 말이 없는 편성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1번 이 하늘의 질주도 좋고 2번 끝판 부스터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어쨌든 2번 끝판 부스터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실상 이제 주행검사 때 무난하게 이제 마스터를 했고 사실상 직전 데뷔전 때 상당히 뛰어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못 뛰었죠. 1번 게이트에서 걸음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끝판 부스터는 전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 경기 이제 보넬리 기수로 교체를 하고 또 훈련 상태도 괜찮았던 마필이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낮은 전력 변화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끝판 부스터를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가능성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하지만 충마가 누구냐, 세 마리가 연대성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조합상으로 거의 안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삐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로 그놈을 대가리로 세워서 때리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적중은 기본이고 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산경마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연대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4경주입니다. 1번 콜드스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시면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출전 반응에 가장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1번 콜드스타다. 그래서 1번 콜드스타는 어찌 된다? 당연히 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콜드스타는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 이 피스밸리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이번 경기를 대비한 훈련 시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갖고 있는 사이즈도 괜찮지만 훈련 상태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두 마필의 단통 가능성 어쩌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뭐 어느 정도 입상마가 압축될 수 있는 경주.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있잖아요. 저는 왜 제가 경마를 제일 잘한다고 늘 떠들고 다니냐면, 아니 여러분들 그 환수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3배 4배짜리 맞춰가지고 이겼다고 궁시렁거리고 그 광고하고 이러는 게 그게 이긴 건가요? 그건 제가 못해서 그거 안 하나요? 못 이긴다니까. 경마 처음때는 그렇게 해서 못 이겨요. 구멍을 그렇게 사가지고 맞대기를 사든지 아니면 창고에다 사든지 못 이긴다고. 그런데 마치 적중을 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소수가 또 마치 맞는 것처럼, 소수는 결박다고 마장에도 안 들어가는 놈이 뭘 한다고 소수를, 그러니까 뭘 알고 경마를 해야 되는데 개뿔도 바깥에서 모르면서 여기 안에 있어서 보고 있으면 한심한 일이지. 소수가 여러분들이 소수가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수가 되면 조교사하고 기수하고 다 잘 살아야지. 김문갑이가 왜 그렇게 나와서 예상한다고 그러고 조경화 왜 나와서 예상해? 사람들이 정신이 좀 깨야 되는데 깨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도 소수 맨날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한 게 아니라 불쌍해요. 저거 언제 거지 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저 돈 이거 보는 놈이 인자인데 마사회가 다 가져가겠네. 참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소수 경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맞는다니까. 맞으면 다 경마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만 못해서 경마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뭐 정치인들이 뭐 뒷구녕을 다 하지.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돈 싫어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거 왜 안 하겠냐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분도 모르니까 그걸 그냥 소수라고 믿고서 맨날 듣고서 그냥 욕지거리 해대면서 공부하세요. 공부. 그래서 경마하시는 게 맞고 그나마도 정통으로 경마하는 사람들 거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로 안 되는 일이고 하나라도 지식을 얻고 하나라도 같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를 선택을 하십시오. 올인되는 지름길입니다. 경마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싶고 더 하고 싶으시면 그런 전문가들하고 하십시오. 자, 제주경차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8번 자타고파가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조교도 좋다고 아마 부산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이빠이 또 승부 의지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면은 뭐 제가 못 맞히는 거예요. 못 맞히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와 안 본다는 얘기는 틀리잖아. 아니 안 본다는 얘기도 못해요. 왜 안 보냐고 물어보면 선행 못 가니까. 이 마필은 거의 선행을 갔을 때 뺐을 텐데 그리고 또 선행을 갔을 때 보여준 지구력인데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또 한 가지. 뒤에 정영수 마방에 갈 게 많어. 그래서 이래저래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승부 의지는 보나 뭐는 보나 8번 자타고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저는 안 봅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마리 갖고서 보병만 3마리 갖고서 인기만 잘라버리고 자 여기서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조건 강하게 때리고 들어가는 제주교차 2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지난주에 강타가, 뭐를 적중을 시켜드렸죠? 제주경마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 드릴 때 적중 내역을 보았었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제주 A급, 메인 승부처로 해서 팔리는 견인불발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촌돌체의 유랑극단을 때려가지고 복승식 62.3배, 쌍승식 89.1배 방어 적중으로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방어도 틀리잖아. 3마리 갖고 했어요. 3마리. 3마리 갖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맞대기 분들이 좋아하는 또 기본 3장만 사면은 62.3배니까 10배 빼고 600만원 먹는 거 아니야. 30만원. 30만원이야? 거기에서? 아니잖아. 얼마야? 38에 24. 24만원 투자해서 610만원 먹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한수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끼리 깐다고 생각해가지고 곱하기 3. 야, 삼복조 3바퀴. 딱 이러면 9장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9장이면 세입장치 들어왔으면 1,800만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수가 나올 수가 있냐고. 그날 사정없이 패죽여도 1,000만원 패죽일 수 있어? 이긴 거 아니야. 어찌됐든 지난주 이경주 하나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남들보다 잘한다고 그래. 4배 3배 맞춰가지고 50장 100장 들어가서 한번 뒤져보면 금세 2천 3천 잃고 싼거지 돼버려. 빌딩 100억짜리 갖고 있어도 1년 만에 싼거지 돼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봤어. 제가 제 주변에서. 자, 다음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는 일단 8번 글로벌 코리아라는 대가리 마필이 뻗팅기고 있습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줬고 그 능력 자체, 특히나 이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내며 전반적으로 선행을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일본 원더풀 스타가 또 좋죠. 또 헬로 챔프가 매번 간다고 또 아우성인데 지난번에 싹 죽여놨죠. 각인 개뿌리가 그냥 싹 죽여놨죠. 애가 항상 소소하는 애들도 간 거 갖고 떠들고 안 들어간 거 갖고는 꼬랑지잖아.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분석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친구들은 마치 이게 100% 어디서 듣고 온 양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조선경마가 어떻게 되냐. 조선경마가 소스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소스로 해서 쪽박 차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야. 조선경마가 분석으로 되는 거고 조선경마가 소스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소스로 되면은 기수하고 조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아야 돼. 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사는 거야. 외제차 하나 끌 정도로 집은 그냥 한 채 정도 갖고 있고 맨날 그런데 찌들어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남북에게 괜찮아 보이지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제 얘기를 믿고 싶지 않으시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기차 4경주입니다. 이 경주도요. 얘가 이 준베인 승부처인데 제주기차 4경주가 이제 준베인 승부처인데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이 능력으로 보면 8번 3다 행진이거든. 능력으로 보면 8번 3다 행진인데 왠지 모르게 얘는 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오는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반대로 3번 야심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얘는 승부지는 굉장히 강한데 조시로 오는 거거든. 조시로. 그러니까 신촌돌체가 지난주에 왔던 이유는 그 이전 경주에 페이스 타이밍을 딱 줄여놨어. 그게 소스로 간 게 아니라 능력으로 간 거야. 신촌돌체는 그 이전부터 조시를 맞춰놓고 딴 놈들은 경주력에 하강을 했고 신촌돌체는 그 이전부터 신비축을 해놓고 대상 경주를 겨냥해서 최선의 질주를 해서 때린 거라고. 그래서 대가리가 온 거고 유랑극단은 그 편성에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고 그래서 5번 1번이 온 거야. 3번이 좀 초반에 빠른 페이스에 휘말려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 못했던 경주고요. 그리고 견인불바 같은 건 안 되는 마필이고 직전에 이빠이였으니까 그래서 온 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주기차 4경주도 8번 3다경주는 좀 덜 보고 싶어요. 다 가르쳐드린다 해더라도 강이 아닌데, 가르쳐드린다고 상관이 있어요. 안 들으셔도 상관없지. 그렇지만 제가 맞춰드리면 언젠가 듣겠죠. 예, 3번 야심작은 보고 싶다. 왜? 만들어 놓고, 때리려는 의지, 가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럼 능력의 차가 아주 심하다면 3번이 안 되는 거지 않지만, 능력의 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니까, 3번 야심작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야심작을 보게 되면 8번 3다행제는 선행을 가는 말인데 선행을 가서 부러지는 그림이 나와요. 야심작이 가는 거지. 사실상 야심작과 38로 오는 그림은 사실상 비정석적인 그림이다. 그러니까 받치는 것도 살짝만 맞춰줬는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보험 쳐야지 38 맞고는 때리는 맞고는 절대로 아니다. 전 8번은 좀 약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요 경주도요, 사실상 이게 묶이는 편성입니다. 4번 티리우스와 10번 은하를 묶어야 되는 경주고요. 나머지 마필들을 또 묶어야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은하를 보는 사람은 4번 티리우스로 때리면 돼요.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이 조합은 아닌 것 같잖아. 느낌상으로도. 근데 사실상은 10번도 능력은 되고 4번 테리우스도 능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다. 자,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이 4번 10번을 자르고 가야 되는 편성이다. 왜? 얘네들끼리 독고다이 조합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편성을 읽을 줄 알아야 이 판때기 조판 자체를 읽을 줄 알아야 적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사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테크닉을 키워야만 소스를 맞던 아니면 뭔가 감을 받았던 그 기본 안에서 때렸을 때 그게 적중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를 이기는 방법은 뭐다? 자기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맨날 문자 받고서 그러니까 저는요 문자를 내년부터는 한 3만원이나 5만원을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거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문자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3-4개 경주만 하던가 아니면 그런 특별 문자를 하던가 아니면 3만원을 올려가지고 좀 비싸서 안 오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좀 오게끔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싸게 받거든요. 저 원래 3만원짜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가격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번 세븐 파티입니다. 능력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센 말이니까 이 편성에서 뭐 임성실이가 뭐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운 연장도 굉장히 많았던 마필이니까 이번 하이라이트에서 모처럼 5번 세븐 파티를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교청 5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만은 9번 계림영광입니다. 배당이에요, 얘가. 이 계림영광이 묶여서 들어오는 그림은 이건 배당이에요. 터뜨릴 수 있는 놈은 9번 계림영광이에요. 그래서 계림영광을 갖고서 올로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잃고 가던가 아니면 따고 가던가 그러면 계림영광을 놓고 이 9개잖아. 만원씩 때려도 9구멍인데 뭐가 들어와도 환수가 된다고 봐. 그랬을 때 9만원을 투자해서 한번 먹어볼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배팅은요 복병마가 오면은 제가 배팅을 잘하는 그 건달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건달은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야쿠자 생활 비슷하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도 건달 생활을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 경마장에 오셔요. 그러면 옛날에 가락이 있어가지고 경마를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 소수는 겁나게 많이 받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 보병마를 잡으면 일단 전구멍을 다 10만원씩 사요. 그리고 또 전구멍을 다 쌍으로도 10만원씩 사요. 그러면 한 200 얼마, 10몇 마리가 들어오면, 한 10몇 마리, 12마리 경주면은 11만원씩이니까, 그럼 한 2만원 사는 거잖아. 맥시멈, 요즘 12마리가 많잖아. 14마리인 경우에는 그 26만원이고. 그렇게 사놓고 기다려. 사놓고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싹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날에는 배당이 오분지게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양쪽을 합치면은 거의 몇천만 원을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거기다 곱하기를 하죠. 2장, 3장씩 막 사버리죠. 그랬을 때 먹는 거는 거의 억대 가까이 막 먹을 때도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경말 잘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게 경마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0배, 몇 배짜리가 맞았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막 얼마나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 원망하고 그냥 그러는 거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거지. 그리고 남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 남 또 욕심 많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또 와서 듣고 저 사람한테도 그래가지고 틀리는 거 뻔히 안 받을 비디오야.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그런데 조용히 하는 사람은 그런 성격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아주 냉정하게 배팅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그런 사람들은. 원망은 무슨 원망이야. 그냥 딱 털고 오는 거지. 이래서 땀은 그냥 얄짤 없는 거지. 딱 챙겨갖고 오는 거지. 냉정한 거지. 그러고 나서 뭐 밖에 나와서 뭐 술을 퍼먹던 흥청망청 개지랄 떨던 뭘 하던 그 뭔 상관이 있어요. 승부할 때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개림 영광은 여기서 배당이고, 좋게 보는 말은 5번 헌마공신을 좋게 봅니다. 5번 헌마공신이 요놈이 갈 거지. 이 한주 부문이 가버리고 헌마공신이 자버리면 한철이라서 배당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5번 헌마공신을 갖고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번 헌마공신. 그래서 배당은 9번 계름영광이고 가는조는 5번 헌마공신을 세게 보고 싶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는 사실상 어떻게 때려야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는 말들이 많아요. 가는 말들이 많은데 6번 어프로치라는 말도 좋습니다. 좋은데 얘가 대가리 승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요.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는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프로치 정도는 안고는 가야 되는데 축으로 때리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조금 덜덜하게 보는 2주의 능력마가 있고, 또 반대로 의지를 강하게 보는 그런 또 능력마가 있는 편성이니까 그 완급 조절만 하면은 무조건 적중도 가능하고 중배당 단통 적중도 가능한 경주. 부산 이제 7경주. 자, 요 준명의 선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어프로치는 충만은 아니고, 하지만 보병권에 준하는 그런 능력마다 장기 휴양을 했지만 걸음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선행 가면 또 될 수 있고 의지도 강하고 훈련 상태가 좋으니까 가자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여기서 단통 같아요. 단통으로 때릴 겁니다. 단통인데 단방도 될 수가 있는 단통. 5번 사령탑을 받쳐요. 근데 얘는 그냥 능력으로만 받쳐놓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단방이에요. 단방. 근데 좀 덜덜하게 팔릴 것 같은데 여기서 팔리는 놈은 뭐 용천수나 8번 대간식 같은 말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 사령탑이 좀 팔릴 테고, 그냥 뭐 8번, 10번, 뭐 5번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강타가 노리는 말은 중매당 단통이다. 단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승부처의 단방이다. 5번 사령탑만 가져가고 더 힌트를 드린다면 8번 대간식은 좀 덜덜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릴게요. 힌트예요. 그래서 이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처 지난주에 화끈하게 적중을 시켜드렸던 걸 한 번 더 이어가 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토요일 날은 대박을 했고, 금요일 날도 무난하게 했고, 일요일 날은 뭐 적중수는 안 나왔지만 4개인가 맞췄거든요. 그런데 뭐 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잘했어요. 뭐 내용상으로는 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상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로 잘한 예상이에요. 그렇지만 결과가 질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결과도 잘했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난주에 대해서 승리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했으면 무조건 이겼으니까. 제가 진 경마를 갖고 이겼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도 배팅을 여러 문제 이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야. 배팅도 엄청 크게 해본 사람이고, 여러분들 뭐 맞대기 뭐 이런 거 다 경험을 해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 뭐 그 찌개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제가 선배예요. 가두리니 뭐 이런 거 지게니 이런 거 다 해본 사람이요. 말을 안 해서
공인으로서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한 수 위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개 족도 모르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개 족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지지 말라고, 돈 아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죽어본 놈이 그 마음을 알아. 아픔을 알고 그 경마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돈 좀 있다고 혈기왕성해가지고 깝죽깝죽거리는 거지. 깝죽깝죽거릴 때 있는 거지. 30대 40대는 깝죽깝죽거릴 때 있다니까. 왜? 어디 나중에 또 반성하고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런데 나이 60 먹고 뭐 이러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50 먹고 이러신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역전의 용사들, 여기 역전의 용사 나오네. 예, 부산 팔경주 메인 승부처거든요.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역전의 용사 가져갈 겁니다. 물론 방어 막건이긴 합니다만,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한번 역전의 용사는 이 배당가예요. 요 마피를 한번 꼭 가져가보십시오. 이 배당이 터지면 이 3번 역전의 용사가 배당으로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되는 말. 뭐 행운 만남 팔리고 6번 동남 챔피언 팔리고 1번 어메이징 댄지존 팔리고 모닝대로 팔리고 뭐 이렇게 팔리잖아. 또 아리온 멘탈도 또 신마에게라는 팔리고 그러지만 이 역전의 용사가 괜찮습니다. 역전의 용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제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생전수전 공중전 지하수전까지 다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해야지. 그리고 뭐 찌질이로 죽었던 어찌됐든 많이 죽어봤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나 그렇게 까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니까. 다시 또 돈 벌면 되니까.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검빛에서 경마하시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걸 봐요. 이게 뭐지? 이렇게 채팅방에 보면은 고수들도 있으시더라고. 고수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봐요. 본장에 가도 제가 이렇게 틀어놓고 볼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담배 피면서 심심하면 본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볼 때가 있고 지점에 가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특히나 이제 뭐라 그러지? 찍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 찍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유혹하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 인포 같은 거 보고서 그냥 대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런 거는 표도 안 들어오고, 찍으면 찍으면 걔네들이 안 가는 말은 그거 보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는 확률이 높아.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그 말권을 지금 표도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7만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양심상 안 하는 거야. 없는 말은 분석을 해가지고 가는 좋은데 그놈이 덜 가는 놈을 찾아줘야지 그게 표가 있지. 그리고 그런 말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찌개를 가르쳐주는 거지. 그럼 리스크도 있잖아. 죽어요. 찌개는 죽어 있는 거야 이미. 30%를 죽어서 시작하는데 죽어 있는 거지. 근데 뭐 없는 맞고는 그거는 옛날 얘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 소수권 편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 메인 승부처에서는 3번 역전의 용사가 배당만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경주는 당연히 중배당 예상으로 8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때리고 가고, 반대로 6번 동남 챔피언이나 1번 어메이징 대지 같은 마편들은 안 보고 싶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안 보고 싶다. 자, 다음 부산 9경주입니다. 끝판여왕. 은근히 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이 말.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일본 끝판여왕을 대가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 9번 신세계가 좋거든요. 승본전을 치르더라도 9번 신세계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끝판왕도 되고 9번 신세계도 되는데 그 대가리를 누구로 놓고 때릴 것인지 여부만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 부선 이제 10경주입니다. 돌아오는 표. 지난번 경주 때 조금 덜 갔다는 느낌이 좀 확 오는데, 물론 덜 갔다는 것보다도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못 끌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난번 경주가 이마필의 전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4번 돌아오는 표가 너무 이제 초반에 안전빵으로 이렇게 1400, 1600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2000m도 뛰어봤고 이제 1900, 1800에서 이제 지금부터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험악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4번 돌아오는 표는 이 편성에도 세게 보고 싶다. 6번 선상필총이 이번에도 좋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두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세나가 워낙에 이제 마필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셌던 말이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셌던 말인데 장기 휴양을 하고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나름대로 뭐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선행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선행을 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못 갔을 때 이번엔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11번 세나가. 그런데 과연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경주 속에서 갖고 있는 잠재력만 갖고 이 마필을 대가리로 심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누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11번 세나를 빼기는 어려워요. 빼기는 어려운데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냐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자는 가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랬을 때 만약에 11일 세나를 만약에 대가리를 안 세웠을 때 누구를 또 대가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11경주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강타에 좀 슬럼프라면 슬럼프였는데 지나갔죠. 지난주에 이제 승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나갔고, 자, 이번 주부터는 강타의 대승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예전 잘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해 보십시오. 강타가 얼마나 잘했나. 저는 2015년도에 굉장히 잘했어요. 예상 굉장히 잘했고 환수율로 따지더라도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고배당을 제가 얼마를 맞춰드렸고 또 적중수도 여타 그런 찌질들한테 절대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 딴에는 자부를 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최고의 배팅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대승을 기대하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